네, 헤라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 외신과의 인터뷰는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 어떤 때보다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정치인, 특히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장의 발언은 그 가정, 거기에 국한돼 있겠죠, 그렇죠? 어떤 회사의 회장이 발언했을 때 그 회사의 그 마음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의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교적 발언을 외부화할 때는 전 세계적인 파장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큰 에너지를 쓰는 거지. 지렛대가 사실은 길면 길수록 어때요?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휙 돌아가죠. 그렇죠? 요게 짧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발언할 때는 이 폭이 암만 커도 출렁거림이 약해. 그런데 이렇게 큰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는 조금만 마음 에너지가 움직여도 세게 팍 움직여요. 자기 감정을 요만큼만 비쳤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기 끝에 가서 지렛대는 이만큼 움직이잖아. 난 여기서 살짝 움직여도 훅 움직이잖아요. 그런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량 살상이나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했어. 그럴 때는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조금 썼어요. 마음 에너지를. 살짝 기울어서. 그랬는데도 이미 쓴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 러시아에서 얘기하고 막 미국에서도 호응하는 얘기하고 이미 막 한 것 같아. 마음 에너지상으로 확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치 지도자는 조금 기울게 하는 발언은 이미 국내에서 다 국민들의 동의도 얻고 이미 우리의 갈 방향을 참모들이나 정부 강요들과 의논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항상 중립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울었다 싶으면 빨리 원상복구하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조금 마음 에너지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거야. 굉장히 마음을 잘 다루고 조심해야 되는 위치인 거죠. 자기가 가지는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이 언어를 종제돼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고, 또한 마음 에너지를 쓸 때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무게감을 알고 쓸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의도와 다르게 파장이 커서 엄청 고생하는 거야. 나는 그냥 사견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입을 다무는 게 낫고, 열어서 할 때는 지도자는 발언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마음 에너지를 정제돼서 중립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주 강하게 팍 써서 저쪽이 아주 말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써서 죽여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국민하고 합의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어. 그러면 아예 아주 과격한 발언을 해서 러시아도 두려움에 떨게, 우리 국민 한 명 남을 때까지 우리는 다 도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빡 해서 저쪽에 두려움을 올려버리고 그냥 써버리는 강경 발언을 해서 아예 덤비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강수를 쓰거나, 어차피 결정된 것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중립적인 마음을 딱 써줘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실은 이 마음 공부가 필수고, 그래서 예전에 왕들은 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 배웠고, 사실은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마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르치는 스승도 있었고, 그런 정도로 자기 마음을 섬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파장이 오고, 파장이 온 다음에 대통령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잘못 썼다는 얘기야. 내 의도를 요만큼만 써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마음을 안 쓰고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잘못 쓴 거죠. 그리고 이미 결정된 상황을 쓸 때는 어때요? 마음 에너지를 두려워서 소심하게 쓰면 역풍을 맞는 거예요. 요만큼 썼어. 그럼 덤벼들어. 확 써버려야 돼요. 그냥 확 써서 상대가 두려움이 확 올라와서 그냥 확 꺾이게. 이렇게 써버려야 돼. 그래야 아주 그 냉철했다가 아주 그냥 그 에고를 죽이면서 썼다가 이렇게.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총칼은 안 들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이 엄청 센 거네요. 그렇지. 전쟁인데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 말 한마디 에너지를 실어주는, 아주 단호한 결기를 실어서 저쪽에서 딱 감히 못 덤비게 그냥 딱 해주고, 목숨 걸고 그냥 거의 살기를 써서 딱 해줄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꼭 써야 될 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거나 우리 국민 모두가 동요한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전쟁이죠. 막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정중하고 아주 정제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내려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마음을 딱 가라앉혀 줄 필요도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면서 써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마음을 못 볼 때 이렇게 외교적으로 내가 원치 않았던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또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영향이 있어서 온 국민을 두렵게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참모진이나 외교부에서 변명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사태가 왔잖아. 이게 뭐야? 자기 마음을 안 보고 해서. 마음을 볼 때까지 이럴 거예요. 이 정부는 마음을 안 보고 그렇게 계속 발언을 자꾸 하시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 떨어지다 안 떨어지지. 왜냐면 무서운 거야. 극우파. 보수층은 진보가 가져가길 원하지 않으니까 무서우니까 저쪽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막 하니까 대신에 무너지진 않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해요. 내 정책 실현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권이 계속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지지대인 이 극보수가 딱 무너지는 순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지.